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최근에 국내외 주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미국 경제를 우린 미러링으로 따라가니까 미국 경기를 봐야겠죠. 올해는 연착륙이 전망된다는 그 평이 많습니다. 즉, 성장률이 여전히 견조하고 물가도 아직까지 많이 내리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연초에 올해 미국에서 한 세 번 정도 금리를 내리고 금리 내리는 폭은 각각 0.25%포인트 해가지고 총 0.75%포인트를 내릴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미국 주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견조하다 보니까 좀 후퇴해서요. 두 번 정도 내리는 걸로 보고 그리고 한 0.5% 정도 이렇게 내리는 걸로 보는 것이 지금 우세하고 있습니다. 따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기 때문에 사실 일드 갭이라 그러죠. 주식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은행 이자에 보다 크게 높지 않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리가 높은 시절에 투자를 했다가 금리가 낮은 시절에 환매를 하게 되면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채권 매매 차익이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채권 투자의 매력도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요. 올해에도 여전히 강달러가 예상이 됩니다. 그 배경엔 우리나라 자체의 요인보다는 달러에 대응한 그런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타국 통화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 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확전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달러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 3.1%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올라서 여전히 3%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일부 사과라든가 농산물 가격은 뭐 대단히 올라갔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3%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2% 이내로 확연히 내려가야지만 우리나라도 마음 편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심리지수는 92포인트로 해서 여전히 100 이내에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을 턱걸이했습니다. 101.7포인트로 해서 중간보다 좀 높은 형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조업 업황 실적 BSI 지수는 71포인트로 여전히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달에 무역 수지가 42억 8천만 달러를 흑자로 보여서 연속 10개월 연속으로 흑자 행진하고 있다는 것이 좀 마음이 놓이는 대목이고요. 우리나라 최근 외환 보유액은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192억 달러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GDP 규모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라서 좀 아직까지 마음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수출 기업들이 잘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우리나라 엔달러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사실 특이한데요. 지지난달과 지난달 두 번 연속으로 제가 보고 있는 6대 지표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다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거든요. 보통 한 달이 업이면 그 다음 달은 다운 이렇게 되는데 두 달 연속으로 주요 제가 보고 있는 6대 주가지수가 모두 양봉이라는 겁니다. 플러스가 됐다는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3.95%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4.93%가 올랐습니다. 미국은 뭐 여전히 견조해서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각각 2.08, 1.79%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상해종합과 홍콩항생은 소폭이지만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월 평균이요 3.309%입니다. 그래서 그전 달에 비해서는 0.042%포인트가 내려서 금리는 좀 진정되는 그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호축은행 예금리 3.6%로 변동이 없었고요. 대출 기준 금리죠. 코픽스 금리. 이 부분은
잔액 기준이 3.81%, 그리고 신규 취급액 기준이 3.62%에서 그 전 달에 비해서 각각 0.03%포인트와 0.04%포인트가 내려서 3년만기 국채 수익률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월 평균이 1333원 73전으로 그 전 달에 비해서 0.145원, 즉 14전 정도가 내려서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한 20년치 평균이 1150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화량 보겠습니다. 총 통화주 M2 증가율이 2.9%로 그 전 달에 비해서는 0.2%포인트가 내려서 여전히 통화 유동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투자자 예탁금과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주식형 펀드 잔액은 모두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83달러 88센트에서 지난달 월 평균이요. 그 전 달에 비해서는 3달러 49센트가 올라서 여전히 고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금시세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온스당 2169달러 68센트 해가지고 그 전 달에 비해서 월 평균으로 봤을 때요. 무려 130달러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배경에는 사실 중동 전쟁이라든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 대선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될 확률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어떤 국제 간의 즉 자국 보호무역 이런 부분이 강화되게 되면 좀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달러하고 금이 같이 상승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겁니다. 보통 금융 파트인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즉 금리가 올라가면 금시는 내리고 또 금리가 그 제로에 수렴하게 되면 금값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 달러 인덱스가 강해서 어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 분쟁, 이 해결 조짐이 잘 안 보이니까 분쟁이 더 확산될 조짐이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값도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보겠습니다.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요, 사실 3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플러스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 턱걸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는 정책금리 있죠.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것들을 풀어서라도 좀 주택 경기가 나빠지지 않게 좀 부양을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크게 먹히지 않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전세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0.1%에서 0.0 이렇게 해서 3개월이 좀 하향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달 한 달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사실 스스로 자산 관리를 해보는 경험을 쌓고 그리고 고객들 컨설팅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사실 정반합 효과라고 하죠. 어떤 성공 경험이 또 다른 성공 경험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더 자신감을 일으켜서 더 나은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글로벌 경제는 사실 좀 불안하긴 하지만 우리 가정경제는 작은 포트폴리오 조정으로도 충분히 더 개선될 수 있고 더 양호하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